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얼마나 생존을 하게 될까 이 기대하는 평균 연수를 뜻하게 되는데요.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기대 수명이 3년이나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이 운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새해가 시작이 된 만큼 다짐했던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미래 대비책 마련해 보시면 훨씬 더 알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설계사 제대로 찾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는 지인을 통해서 친구가 좋다고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험을 가입을 해봐야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2023년도 새해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자, 23년도에도 보자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 꼼꼼히 따져보자. 우리 김범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45만 명의 설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설계사 한 다리 건너, 또 지인, 그다음에 후배, 가족. 이 설계사, 많은 설계사 중에 과연 제대로 설계사를 한번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 설계사를 통해서 과연 꼼꼼하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 이 정말 깨알 같은 꿀팁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내가 잘못 가입해서 앞으로 더 지금까지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셨다면 이제부터는 나한테 맞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보험 설계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만난 설계사 과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우나 뭐 어떤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품이나 식품이 아니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력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조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설계사들은 그런 이력이 없을까? 이력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검색창에 보시면요. 이클린 보험 서비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검색창에는 들어가시게 되면 설계사 정보 조회란 그리고 모집 종사자가 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청자님들은 자,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소비자시잖아요. 소비자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설계사 혹은 내가 다음 주에 만날 설계사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회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설계사의 이름은 당연히 아시겠죠. 전화가 갔을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상담하는 설계사의 이름, 명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설계사에 대한 개인 고유 정보가 항상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설계사님, 아니면 혹시 FC님, 그 설계사 고유 번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는데 이 설계사가 그걸 몰라요. 제 고유 번호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럼 일단은 멀리 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번호라는 것 자체는요. 이 설계사가 처음 보험회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 처음 근무할 때부터 이력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제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주율이라든지 모집을 이 사람이 작년도에 몇 건을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조회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몇 년도부터 일을 계속했고 저 같은 경우는 요 밑에까지 쭉 있다 보니까 가운데 것만 제가 캡처를 해드린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밑에 것까지. 자, 어디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확인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언제부터 이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기존에는 어떤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지까지 다 확인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차월수대로 유지율 계산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불안정 계약이라든지 혹은 제재사항, 금융감독원 민원이라든지 고객하고 분쟁 사례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만나는 설계사,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설계사, 내가 다음 주에 만나는 설계사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제도의 이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재 건수랑 민원 건수, 유지율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곳의 보험사만 추천하는 설계사.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보험사 어디 속속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시청자님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한 30개 정도의 30개 정도 넘는 그 보험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생명보험사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설계사예요. 그러면 이 설계사가 과연 어떤 상품을 판매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속해 있는 A라는 생명사나 A라는 손해보험사의 상품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어떤 보험사는 진단비가 싸고 어떤 보험사는 수술비가 싸고 또 어떤 보험사는 상해보험이 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비교 자료 없이 그냥 자기 보험사 것만 판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설계사는 자기 것만 판매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회사를 옮겨 다니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 가입하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청구하거나 어떤 변경, 주소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특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배서 업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회사를 옮겨 다닌다? 그럼 담당자 자체가요. 자꾸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고 이 설계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하거나 배서하거나 할 때는 다른 설계사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 담당자 변경을 통해서 가입에 대한 그 보험 내용을 그 설계사가 이동하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권 자체를 옮겨주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보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내가 믿고 가입한 이 설계사가 자꾸 옮겨 다니고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나중에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냥 본인만 옮겨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설계사분 자체가 다른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기존에 있던 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제가 이쪽 회사에 이번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를 옮기세요. 이렇게 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볼게요. 이미 1년, 2년, 3년 정도 20년 납에서 납입을 했는데 자기가 회사 옮겼다고 아니면 자기가 옮긴 회사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자꾸 상품을 갈아타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그 상태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부터 또 20년을 납입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험 유지율이 좋지 않은 설계사도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보험 유지율이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시청자님들의 지금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아팠던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혹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직업이나 아니면 내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불안전 판매율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보험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가입시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유지율 자체가 좋지 않은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보험 그리고 필요 없는 보험들을 너무 이 시청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원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었는지 없는지. 왜?
이게 가장 큰 불안전 판매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확인하시면 아까 제가 어떤 거 검색하시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이클린 보험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모집 종사자가 아니고 소비자, 보험 소비자란에 들어가서 설계사 이름과 그리고 고유번호 검색하시면 이 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가 앞으로 만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설계사를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분이 뭐 10년, 20년, 30년 더 많게는 뭐 40년 이상도 근무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 하나 쳤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전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요즘 같은 경우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 방송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공신력 있는 뭐 신문사 기사라든지 혹은 우리 방송 자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내가 블로그 쓰는 거나 혹은 너튜브 내가 그냥 방송 자료 쓰는 거랑 반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에서 검색이 된다면 그 설계사는 아마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좀 많이 자료가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보험사별 비교를 금액 비교를 좀 안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설계사가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A 보험사, B 보험사부터 해가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보험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단비별로요. 암 진단비부터 해가지고 뭐 사망부터 해가지고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보험료 3천만 원 혹은 1,000만 원 정도를 넣었을 때 각 회사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이 비교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보험이 왜 네가 갖고 왔는지, 네 설계사가 왜 갖고 왔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려면 이 근거 자료가 뭐야?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회사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저렴해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담보사항이 좋아서 갖고 왔는지 이 자료 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아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그 설계사의 주관적인 그냥 나는 이 상품이 가장 좋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설계사 생각이죠. 고객한테 맞춰서 혹은 시청자분들한테 맞춰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설계사 자체가 좋은 상품만 갖다가 시청자들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님도 어떻게 돼? 또 나는 그걸 모르고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알고 사인을 하시고 보험 계약을 하십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3년, 4년, 4년, 5년,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는 납입을 절반 이상 했는데 이 보험이 나한테 맞지 않은 거야. 보험이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과다하게 특약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보험을 조정하셔야 되고 또 다시 보험을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런 비교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보험사가 저렴한지 아니면 이 보험이 특약이 넓은지를 비교를 꼼꼼하게 해보실 때 이 자료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우리 시청자님들 만나뵈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과연 그 가입해야 되는 특약,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는 특약들이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셨는지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설계사, 기존엔 또 예전엔 어땠어요? 내가 아는 지인 그리고 내가 아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냥 이 설계사가 좋다고, 이 설계안이 너무 좋다고 하다 보면 그냥 그거 믿고 그냥 가입을 하신 건데 과연 이 특약이 나한테 맞는 건지 혹은 이거보다 더 특약이 더 저렴한 건 없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건가요? 또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요겁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제일 저만의 꿀팁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설계사 만나시면요. 그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설계사님은 과연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올해까지 보험 일을 하면서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딱 2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입한 보험을 직접 보여드려요.
그래서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 진단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왜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야 합리적인 거죠. 왜? 보험 설계사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나쁜 보험들을 가입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보험만 꼭꼭 집어서 가입할 텐데 수술비 보험을 나한테 추천해 주는데 이 사람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안 했네? 그런 설계사들은 앞으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보세요. 시청님들 좋다며. 그 보험이 좋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는 판매를 하는데 본인은 안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청구를 해봤으면 이 보험이 안 좋은지, 이 특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이 상품이 가장 좋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 자체도 설계사 본인도 가입 자체를 안 한 보험을 시청자님들한테 뭐 의뢰를 하면서 아니면은 판매를 한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진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뭐 다 검토를 했어요. 첫 번째, 이 설계사에 대한 이력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뭐 유지율이랑 뭐 제재사항도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 검색해 보니까 뭐 많이 떠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약하실 때는 꼭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왜? 과연 이 상품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설계사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료로? 설계사가 안내준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시려면 이 사람이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99% 이상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설계사들 그런 계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한 그 계약을 그냥 인증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반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설계사들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지금 가입한 보험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설계사한테 당신이 가입한 보험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꼭 한번 의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험을요. 투잡, 쓰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이 투잡, 쓰리잡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자금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투잡, 쓰리잡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보험 일은요. 우리 시청자님들 투잡, 쓰리잡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십 개의 회사에서 담보조정이나 특약적 보험료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신 데이터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그냥 투잡, 쓰리잡으로 마치 그냥 뭐 상품만 판매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보험은요. 가전제품을 사거나 우리가 옷을 사거나 먹거리를 사는 것처럼 한 번 지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내 돈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상품은 투잡, 쓰리잡으로 절대로 같이 하시는 분한테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설계사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설계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순간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뭐 1, 2, 3, 4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드리는 다 꿀팁들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설계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 모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험 설계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 저는 이 일 말고도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물론 금융상품이랑 같이 연관된 일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설계사를 좀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23년도 저랑 방송 이렇게 깨알 같은 꿀팁 몇 가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 23년도에는 제대로 된 설계사를 내 옆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이력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설계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을 대방출해 주신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전소현 전문가님 그리고 조민정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고령 가입자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병을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이 유병자 시대, 100세 시대를 지내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60세 이상 고령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할지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전소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그리고 이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보험의 혜택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이유가 향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아프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또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질병에 걸리실 확률이 높으신데요. 그럴 경우 향후에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믿고 가입했던 보험이 내가 정말 아팠을 때는 단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허탈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60세 이상을 넘어가다 보면은 이 수입은 점차 줄어들지만 보험은 점점 더 절실해지는 시기가 되잖아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점 파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얼마 전에 저한테 리모델링을 의뢰해 주신 분은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아내분과 집 앞 공원을 산책 중이셨는데요. 아내분께서 갑자기 잘 걸어가시다가 한쪽으로 기울어 주시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고 정밀 검진을 하신 결과 뇌 혈관이 막히시는 뇌경색에 이제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때 당시 아내분께서는
2012년도부터 월 28만 원에 달하는 보험을 한 달도 연체 없이 10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배우자분이신 이제 남편분께서 이 아내분의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뇌경색에 해당되는 진단비가 없으셨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가 좁은 뇌혈관이 이제 터졌을 때 발생되는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안타깝게도 3,3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를 하셨지만 단돈 10원도 받지를 못하셨고요. 현재 아내분께서는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 같은 경우도 아내분처럼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셨고 그동안 내가 이 정도 냈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나는 다 준비가 됐겠구나 하고 철떡같이 믿고 계셨는데 아내분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내 보험도 잘못됐을까 굉장히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의뢰해 주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례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 손보 건강보험입니다. 주요 보장보험 내용으로는 상해 사망 2억 원, 질병 사망 5천만 원,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씩 들어 있으신데요. 이 보험 안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와 건강보험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손 의료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와 건강 의료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셨고요. 이 안에 보면 3년마다 갱신되는 갱신담보율이 주로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가입 당시 4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지금은 오르고 올라서 15만 8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생명암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장보험 내용으로는 질병사망 5천만 원, 재해사망 5천만 원,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5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이 또한 10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나이 대비로 보험료가 높게 올라가게끔 책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납입보험료는 9만 1,850원이셨는데 이 의뢰자분의 어머님께서 이제 60대 때 갑상선 암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이제 좀 대비가 돼 있으셔야 했었는데 유사암이 5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C생명사의 치아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재해사망 3천만 원, 질병사망 3천만 원, 보존치료 30만 원, 보철치료 100만 원, 10년 납 또 10년 갱신 의뢰에서 무려 86,950원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이 치아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질병 사망이라든지 또 재해 사망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액의 이제 치아 보험을 내고 계셨고요. 다음으로는 A 손보 운전자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후유장애 2천만 원, 상해 사망 1억,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7천만 원, 교통사고 벌금 대인 2천만 원, 대물 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들어가 있으시고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이제 3만 원 내고 계신데요. 담보를 잘 살펴보시면 이 담보는 순수히 거의 운전자 담보만 들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3만 원이라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만 원 정도면 가능하셨는데 이 안에 2만 원 정도 적립보험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은 내가 낸 대로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해지하시거나 만기 시에는 그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보셔야 하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거의 모든 보험들이 전체적으로 3년에서 10년 단위로 올라가는 보험으로 되어 있으셨고 또 담보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보험들로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큰일이 나기 전에 점검을 받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 치아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건강보험도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는데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으로는요. 우선 시청자분께서는 2014년도에 고혈압 판정을 받으셨고요. 10년 가까이 고혈압약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 이력을 감안해서 그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네, 이 리모델링 이후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을지 표를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존 3세대 실손 보험을요, 지금 실손인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A 실손 전환용 실손 의료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그 안에 질병상해 통원비 20만 원 한도로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비급여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350만 원, 비급여 주사 250만 원, 비급여 MRI, MRA 300만 원. 이거는 각각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으시고요. 납입보험료를 보시면 17,440원인데 이분이 연세가 6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된 이유는요. 이제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게 되면 각 보험사에서 이렇게 50% 기존 보험에서 보험료에서 50% 정도 절감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이 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 1년마다 갱신하시고 5년마다 재가입하시는 실손입니다. 기존에는 실손 보험료로만 8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린 결과 17,440원으로 해드려서 6만 7천 원 가까이 절감을 또 해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암보험을 이제 설계를 따로 해드렸는데요. 비손보에 건강보험으로 해서 건강채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긴 하지만 암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시기 때문에 건강채 상품으로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이 보이실 텐데요. 예, 이때 당시에는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대1 비율로 이제 특별히 늘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가족력이 좀 많이 있으셨던 갑상선 암을 대비하실 수 있는 그 유사암을 3천만 원 넣어드릴 수 있었고요. 또 보시면 표적항암 7천만 원,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2천만 원, 또 양성자 2천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 표적항암은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나하고 적절하게 맞는다라고 의사의 이제 소견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30년 갱신, 30년 납으로 12만 9천 원에 해드렸는데요. 보통 젊으신 분들은 보험 납입 기간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보장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잡아드리는 반면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만기로 하시나 이렇게 20년 갱신, 30년 갱신으로 하시나 보장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이 갱신형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는 30년 갱신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또 갑상선 암 이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유사암 3천만 원을 최대한 많이 넣어드렸다는 포인트를 넣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손보의 3, 5호 건강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심장 진단비 1천만 원, 그 뇌혈관 질환 수술비, 또 부정맥 포함 심장 질환 수술비 각 1천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진단비는 아시다시피 한 번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수술비는 매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해서 보통 혈관을 확장해 주거나 하는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시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5년에서 7년 단위로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꼭 필요해서 넣어드렸고요. 또 혈전용해제 1천만 원 넣어드렸는데 우리가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혈전용해제를 먼저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혈전용해 1천만 원 받으실 수 있게 넣어드렸고요. 또 질병수술비 10만 원, 질병1호종 10에서 30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예를 들면 대장용종 우리 많이들 떼시는데 대장용종을 떼시게 되면 질병수술비에 해당이 되니까 10만 원 나오시고 또 질병1호종의 2종에 해당돼서 20만 원, 30만 원 받으실 수 있게 또 해드렸습니다. 이 또한 이제 30년 납 30년 갱신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10만 3천 원으로 이제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 이손보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제가 운전자 보험을 또 따로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이 안에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700만 원, 교통사고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비 5천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기존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과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자비로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내 돈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줬던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혜택이 좋아져서요. 이 공탁금의 50%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또 먼저 선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고요. 보험료는 10,000원으로 20년당 20년 갱신으로 또 해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 손보 운전자 보험의 상해 담보를 따로 이제 빼서 설계를 해드렸고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 4천만 원으로 해서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마다 차등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여도 다치셔서 물리치료만 받으셔도 14급 그 염자소견만 받으시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해 후유장애 2천만 원, 상해 중환자실 10만 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에서 받으실 수 있는 비용은 20에서 1,000만 원까지 또 넣어드렸습니다. 이 비용은 이제 25,180원으로 20년 동안 안 오르는 담보로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의뢰자분의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간병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를 제가 이제 추가를 해드렸고요. 이 손보의 335 간편건강보험으로 해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나 질병 입원 시에 간병인이 직접 이제 와서 간병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고 10년 동안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32,800원으로 저렴하게 해드렸고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 일당이라고 해서 그 일당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당이 12만 원일 때 보험을 가입했다 하시면 나중에 15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면 그에 따른 차액은 내가 또 추가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손보에 이제 10년 동안 안 오르고 간병인이 직접 와서 이제 간병을 해주는 보험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리모델링을 해드린 결과 기존의 보험이 총 36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그 짧게 갱신되는 담보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담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암 진단비, 제일 넓은 뇌혈관 진단비, 심장 진단비, 수술비, 간병비, 상해 운전자까지 전체적으로 업셀링을 해드렸더니 오히려 31만 8천 원으로 금액이 줄으셨고요. 한 4만 8천 원 정도 절감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또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이 가족력과 현재 병력에 맞게 또 가성비 좋은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되나요?입니다. 최근에 이 보험료 부담을 넘어서 유지 자체가 어려워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해지가 아닌 리모델링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조민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면 급한 마음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보험을 해지한 후에 갑자기 내 몸이 아파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부담되고 젊을 때 갱신형을 가입 시에는 실제로 내가 아파서 보장을 받을 시기에는 갱신 시기가 겹치면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해지는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께서 의뢰해 주신 부분은요. 공사 현장에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57세 남성분입니다. 친척 누나분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계셔서 알아서 해주었을 것이다 하고 보험료가 좀 많다 싶어도 그냥 내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하나 둘 아픈 사람이 생기다 보니 보험에 관심이 있어 확인해 보니
보니 실제 내가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사례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 의료비입니다. 보험료 대비 내가 받는 혜택이 너무 적고 좁은 범위를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상해 사망 3억, 뇌졸중, 암 진단비 각각 1천만 원씩 가입되신 상태였고 상해 사망 3억이 들어가 있다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셨고요. 여기에 실손 의료비까지 갱신이다 보니 현재 31만 5,53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셔서 보험료 부담이 높으신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미혼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없으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H생명의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는 CDR 점수로 구분을 하는데요. CDR 점수 1점은 경도, CDR 점수 2점은 중등도, CDR 점수 3점은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예전 치매보험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가 되면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 최소 36개월 간 보장을 해서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이고요. 하지만 치매는 평균 수명이 1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증 치매가 되면 평균 수명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10년간 보장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치매는 초기 즉 CDR 점수 1점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L생명의 치아보험입니다. 우연히 TM을 통해 가입하신 보험인데요. 아직 치아 치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임플란트 계획이 없으신 분이신데 갱신형으로 가입하시고 보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치아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오시면 가입을 추천드리며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계약을 좀 해지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D손보의 건강보험인데요. 담보 내용을 보시면 나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 나이가 57세이시고 이미 납입하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7년 뒤에 내가 65세쯤 되었을 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겠죠. 갱신보험은 50대, 60대 분들 경우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간 암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신데 65세가 되어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갱신 혹은 비갱신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화재의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료 치고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담보들을 보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들 제외하고 다른 담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가 이제 비싸다고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적립보험까지 들어 있으셔서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를 넣어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꼭 손해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비갱신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갱신을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법안이 바뀜에 따라 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가 꼭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운전자 보험에 스쿨존을 포함해서 변경을 해주셨는데요. 20년 납 20년 만기 혹은 15년 납 15년 만기 갱신형으로 지금 가장 저렴하게 보장을 받고 추후에 다시 법안이 생긴다면 또다시 저렴하게 변경 혹은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하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장 대비 보험료가 가다하게 나갔다는 점과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셔서 보험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 빼고 보장의 범위를 넓혀 가입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화나 이 가족의 추천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입을 했던 게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해결책을 드린 방법은 첫 번째는 D손보의 건강보험입니다. 암 진단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장을 높여드리고 내심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담보들을 넓은 범위인 뇌 심장 진단비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해드렸으며 20년대 90세 만기로 기존의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9만 원 줄여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수술비 부분도 종수술과 112대 수술비를 섞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드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빈 공간이 없게끔 준비해드렸습니다. 진단비는 1,000만 원당 보험료가 2만 원 정도이면 수술비는 1,000만 원당 4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진단비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성비 있게 수술비와 진단비를 잘 조절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M손보의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던 곳에서 이제 M손보 전환 실손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여서 준비해드렸으며 요즘 실손 의료비 갱신율이 높아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60세 남자의 경우 2세대 실손 의료비가 갱신 시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을 통해 저렴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 시 1년 동안 5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지고 계셔서 보험료 부담이 크신 시청자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손보의 운전자 보험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 후 현재 가장 높은 한도 2억, 변호사 선임비 5천, 사고 벌금 3천만 원을 준비해드렸고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이 공사 현장을 관리하시다 보니 상해 부분에 니즈가 있으셔서 상해 보험도 같이 준비해 도와드렸습니다. 기존에도 상해 보험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적립금은 넣지 않고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담보들을 넣었어도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 운전자 보험 경우 2020년 3월 이전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적은 보장을 받았지만 현재 변경된 법안에 맞는 운전자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치매 보험인데요. 현재는 나라에서 치매 검사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에서 많이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경증에서 중증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시간의 차이라고 봤을 때 전에는 중증에 포커스를 맞춰 준비를 좀 해드렸으면 기존에는 경증 치매 진단비 180만 원 진단비와 중증이 되어야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보장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경증 500만 원, 중증도에도 500만 원 받고 경증부터 매월 30만 원 수령을 가능하도록 보장의 범위를 넓고 보험료는 부담이 되지 않은 선언에서 리모델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약 60만 원을 내셨는데요. 리모델링 후 총 29만 원의 보험료를 빈틈없이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암 보장도 중요하지만 심 뇌혈관 진단비 및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부담되는 보험료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절감하는 리모델링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보험을 해지하고도 이 해지 전에 병원에 다녀왔던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 청구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보험 약관상 보시게 되면은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해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시라면 충분히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구를 못하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청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은요. 치매보험에서 왜 경증부터 보험금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치매는 평균 수명이 13년이라고 합니다. 예전 치매보험에서 중증 치매가 되었을 때 매달 생활비를 받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중증 치매가 되면 이제 평균 수명이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처음 초기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면 10년 이상 수령을 하겠지만 중증부터라면 3년 정도밖에 못 받겠지요. 그리고 현재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중증 치매가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80% 정도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요양원의 평균 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요. 80%의 지원을 받게 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요양원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초기 치매, 중등도 치매일 때 대부분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는 것이 훨씬 가성비 있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